네, 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네,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수학 교과서 82, 83쪽입니다. 네, 오늘은 비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 배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비례 배분이 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슬기와 연수가 제과 제빵사 직업체험에서 만든 빵 10개를 3대2의 이제 비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비는 배웠어요. 그래서 3대2로 나누어서 이제 공정하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빵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슬기라는 학생이랑 연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3대2의 비로 공정하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슬기와 연수가 빵을 몇 개씩 가져가야 하는지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자, 먼저 전체는 10개인데요. 그러면 슬기가 3개, 연수가 2개, 이렇게 3대2의 비로 가져가 볼게요, 각각. 그리고 남은 5개에 대해서 다시 슬기가 3개, 그리고 연수가 2개, 이렇게 3대2의 비율로 3대2의 비로 빵을 가져갔어요, 나누어서. 자, 그러면 슬기와 연수가 각각 전체에 몇 분의 몇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빈칸에 알맞는 수를 써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슬기라는 학생이 슬기가 3, 그리고 연수가 2의 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5분의 3을 슬기가 가져갔고요. 5분의 1을 연수가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모 5분의 3, 분모가 5잖아요. 이것은 3 더하기 2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중에 슬기에는 3, 그리고 연수는 2 해당 부분을 가져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빵 10개를 3대2로 나누는 방법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대2의 비로 나눴기 때문에 3 더하기 2를 하고, 그리고 슬기는 그 중에 3을 가져갔고요. 연수는 3 더하기 2분의 2를 가져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0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요. 이거는 연수는 10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로 나누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2 곱하기 3은 6, 6개. 그리고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4개. 이렇게 슬기는 빵 6개를 가져갔고요. 연수는 빵 4개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비례 배분이라고 합니다. 3대2의 비로 10개를 나누어 갖는 것을 바로 이제 이렇게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83쪽에 2번도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지혜와 슬기가 사탕 18개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사탕 18개를 2대7로 이제 2대7의 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혜와 슬기가 사탕을 2대7로 각각 나누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사탕의 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는지 식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혜는요 2대7로 나눴을 때 그 중에 2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7분의 2니까 9분의 2가 되고요. 슬기는 2 더하기 7분의 7입니다. 한마디로 9분의 7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몇 개라고 했어요? 18개라고 했죠? 그래서 18 곱하기 9분의 2가 되고요. 이거는 18 곱하기 9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9로 나누니까 여기는 2, 여기는 1.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9 나누니까 여기 2, 여기는 1. 2 곱하기 7은 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와 슬기가 가져가는 사탕의 개수를 보니까 지혜는 4개, 슬기는 14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자, 비례 배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 배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3번. 과자 반죽이 이제 960g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3대5의 비로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비의
B를 보니까 3대5 각각 별 모양 과자와 사각형 모양 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 모양 과자는 3, 사각형 모양의 과자는 5 이렇게 B로 나누는 거겠죠? 그럼 중기 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전체 과자 반죽에 이제 3 더하기 5분의 5니까 960 곱하기 8분의 5가 되고요.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960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되는데 8로 한번 나눠볼게요. 8로 나누니까 여기는 1, 16이니까 2, 120이네요. 그쵸? 120. 120 곱하기 5 하니까 60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600g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대5에서 3은 별 모양 과자를 우리가 3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모양 과자를 5. 그래서 그렇게 3대5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각형 모양 과자를, 이제 반죽량을 빈칸 그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8대5는 960대 빈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8대5에서 8은 뭐냐면은 전체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60은 과자 반죽 전체의 양을 또 이제 960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사각형 모양 과자의 B가 지금 3대5였잖아요. 거기서 5를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비례식을 나타내니까 각각 곱하기 120을 해서 전체에 8에다가 120을 곱하면 960이 되고 5에다가 120을 곱하면 60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600g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모양 과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960 곱하기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누니까 여기 120이 되고 360g이 되겠네요. 별 모양은.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960이 딱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검토까지 해보았고요. 선생님이 검토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풀이한 과정이 혹시 오류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까지 하다 보면은 안전하게 이 문제를 정확히 제대로 풀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두 친구의 해결 방법을 비교해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요. B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비례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B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어서 수학 익힘책 58쪽입니다. 비례 배분을 해볼까요? 이번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 배분이 수행평가 단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익힘책 오늘 거의 마무리 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이용해서 4단원 내용도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이번 단원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활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학년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랑 익힘책 이외에도 문제집 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 알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학교 수학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본기를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 나가면은 그 탄탄하게 마련된 기본 위에 더 이제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이렇게 높이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감정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늘 응원합니다. 자, 그럼 58쪽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당근 10개를 회색 토끼와 흰색 토끼에게 이제 2대3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제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네.
회색 토끼 그리고 흰색 토끼가 있는데요. B가 보니까 2대 3이에요. 그 당근 전체의 개수가 10개. 이렇게 오늘 주어진 내용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이제 형광펜으로 쳐봤고요. 자, 그러면은 회색 토끼가 2대 3이고 흰색 토끼가 3입니다. 그러면은 회색 토끼 2 그리고 흰색 토끼 3, 회색 토끼 2, 흰색 토끼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전체가 10개잖아요. 근데 지금 B가 2대 3이니까 두 개 더했을 때 분모가 5가 되고요. 지금 회색 토끼는 5분의 2만큼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흰색 토끼는 5분의 3만큼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회색 토끼는 4개, 흰색 토끼는 6개 이렇게 각각 가져가는 게 되겠죠? 네, 2번. 자, 우리가 숫자 9를 1대2로 나누려고 합니다. 1대2로 나누려 하는데 1대2는 뭐냐면요. 수직선 이렇게 선생님이 해보면은 1만큼 1이 이거고요. 여기가 2만큼입니다. 그래서 1대2로 이렇게 그 비를 이용해서 나누어 갖는 것을 우리가 비례 배분이라고 하겠죠? 자, 1대2로 나누어 갖는 거 수직선으로 선생님이 표현해 봤고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를 해서 분모가 3이 되겠네요. 그죠? 3분의 1만큼 가져가는 게 되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여기 3이 되고 그리고 1 더하기 2 그래서 3분의 2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여기 3으로 나누니까 여기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4,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슬기와 동생에게 3대1로 나눠 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제 갖게 되는 용돈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B가 3대1이에요. 그럼 전체의 양을 우리가 이제 B로 나타내 보니까 분수를 나타내 볼게요. 자, 4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동생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4로 나누니까 여긴 1,000원. 1,000 곱하기 3 하니까 3,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1,000원 해서 이렇게 3,000원과 1,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수학 익힘책 59쪽입니다.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그 B가 5대 7이라고 합니다. 그럼 밤은 몇 시간인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루의 길이가 지금 몇 시간? 24시간이겠죠. 전체를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할 때 밤이 우리가 낮이요 밤이 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5 더하기 7분의 밤이 뭐예요 여러분? 7이겠죠? 그럼 24 곱하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4 곱하기 12분의 7로 하니까 각각 나눠서 2가 되고요. 2 곱하기 7은 14. 그러면 밤의 길이가 14시간이나 된대요. 그쵸? 이렇게 밤이 길다고? 와, 신기하네요. 네. 자, 5번. 연순의 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은 420명이고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3대 7입니다. 그러면 6학년 여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수의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이제 계산 부분을 찾아서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6학년 전체 학생은 420명이고 남학생 수는 3, 여학생 수는 4. 그래서 3대 2 B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학생 수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전체가 420명이고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해주고 그거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420 곱하기 7분의 4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약분해보니까 여기 60이 되겠죠? 그러면 곱하니까 240명. 그래서 여학생 수는 6학년 여학생 수는 6 여학생 수 240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디서 틀렸는지 보니까 우리는 3 더하기 4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 분모를 할 때 3 곱하기 4 이렇게 해줬어요. 이 부분이 틀렸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네요.
자, 그래서 5번에 이유를 한번 적어보니까요. 비례배분하기 위해서 전체를 의미하는 전항과 후항을 더해서 우리가 이제 분모를 하는 분수의 비로 나타내야 하는데 3 더하기 4 분의 4 이렇게 7분의 4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전항과 후항의 곱으로 3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틀린 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4번 선생님이 밤의 길이가 이렇게 길다 14시간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한겨울에는 보통 5시면은 바깥에가 껌껌해져요. 그리고 해도 되게 늦게 떠요. 그래서 아침 7시쯤에 해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해보니까 무려 밤이 14시간이 된다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6번입니다. 네,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다. 그리고 둘레가 48cm인 직사각형이 있다 합니다. 직사각형 선생님이 한번 직사각형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한번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5cm, 여기가 3cm라고 하면은 둘레의 길이는 여기도 3이고 여기도 5니까 이거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은 8 더하기 8에서 16.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16cm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둘레의 길이가 48cm라고 하네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몇 cm인지 두 친구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자, 먼저 준기는 비례배분을 했고요. 지혜는 비례식을 세운 다음에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번 지금 이거 보니까 서술형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그런 문제네요. 여기다 별표 한번 쳐줄게요. 서술형으로 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비례 배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둘레의 길이가 48cm라고 하면은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가 몇 cm일까요? 둘레는 가로 2번, 세로 2번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나누기 1을 해서 24cm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가 몇 cm인지 구해야 되니까 24 곱하기 지금 b가 보니까 3대 5예요. 그러면 3 더하기 5 이렇게 해주고 가로가 더 짧아요. 3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8분의 3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8로 각각 나눠주니까 여기는 3, 여기는 1. 그래서 9. 이렇게 되고 가로의 길이는 9cm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비례식을 한번 세운 다음에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가 24cm예요. 그쵸?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지금 3대 5인데 전체로 했을 때 3대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빈칸으로 하고 가로 더하기 세로를 24cm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 이거는 가로고요. 이거 8은요 뭐냐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는 실제 길이겠죠? 가로 더하기 세로의 그 실제 센티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은요 가로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로 대 가로 더하기 세로의 그 비를 3대 8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 뭐가 있어요? 외항끼리 곱하고 내항끼리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외항끼리 곱하니까 외항끼리 곱한 것을 외항의 곱으로 얘기해서 3 곱하기 24가 되고요. 이거는 내항의 곱 이제 8 곱하기 빈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 곱하니까 이거 72가 되고요. 8 곱하기 9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8단 외워보면은 8, 9, 7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가로의 길이는 바로 9cm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혜가 비례식을 세운 다음에 비의 성질을 이제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대 8 이것은 빈칸 대 24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비의 성질을 또 이용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 비에서 0이 아닌 이제 같은 수를 각각 곱하면은 이제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비율의 크기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에서 곱하기 3을 했을 때 24가 나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곱하기 3을 해야겠죠? 공정하게 각각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러면은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운 다음에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번까지 오늘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번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우리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수행평가를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해서 성적도 좋게 잘 받으면은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봤더니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뭔가 자존감도 향상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